자, 여기가 ESCRS 학회장인 필라 드 바르셀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회 첫날이라서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한국의 여름보다는 조금 지금 덜 더운데 그래도 너무 더워서 좀 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네. 이렇게 걸어왔는데 정말로 큽니다. 많이 헤맸어요. 자, 여기가 ESCRS가 펼쳐지는 필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입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레지스트레이션도 하고 또 발표 준비도 하고 또 여러 부스도 돌아보고 발표도 듣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슈빈츠 부스를 방문했을 때 CEO,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도미닉을 만났어요. 그 도미닉은 첫눈의 안과 아토스가 도입된 초기에 저희 안과를 방문해서 저에게 이제 사용 경험을 묻고 앞으로 이 아토스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는지, 사용상 건의사항이나 개선점은 없을지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난시를 교정을 할 때 근시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근시 교정이 최소한 마이너스 0.5디옵터는 넣고 그 다음에 난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근시가 없는 난시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난시만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석션을 하고 눈을 고정할 때 아토스가 다른 스마일 장비에 비해서 가장 장점이 눈을 이제 흡입을 하면서 바로 고정을 할 때 그때 자동으로 C축과 안구회선이 교정이 된다는 뜻인데, 그게 되는 유일한 장비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가 대부분은 거의 없고 그 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초록색 원, 또 노란색 원, 빨간색 원, 대부분 초록색 원 안에 들어오면 아주 정확하게 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마저도 미세한 조정을 해서 완전히 딱 맞춘 다음에 수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포스트 석셔널 어저스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센트렉스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 이름에서 보듯이 센은 센터, 가운데란 뜻이고 트랙스는 트래킹을 한다는 뜻이죠. 아토스의 최대 장점인 석션을 하면서 고정을 할 때 눈의 C축과 안구회선을 자동으로 잡아주면서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지금 스마일 장비 중에서는 그게 가능한 장비거든요. 그 이후에 사후 보정을 하는 그런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인 거죠. 아주 미세하게 남은 잔여 C축과 안구회선의 오차까지도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거죠. 굉장히 또 혁신적인 그런 기능이고, 또 하나는 난시만 교정하는 게 가능해졌다. 근시가 마이너스 0.5디옵터는 넣어야지만 교정이 됐는데, 이제 0디옵터 플라노인 경우도 교정이 된다. 뭐 향후에는 앞으로 원시까지도 교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당장은 아니고, 어쨌든 난시만 교정할 수 있는데, 그 난시가 고도 난시 마이너스 6디옵터까지도 난시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펨톤은 스마트 수술, 스마일 수술을 해서 표면부터 깎지 않고 실질을 오려내는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장비가 아토스인데, 그 이전은 사실 라식을 만들 때 플랩을 만들기 위한 장비였다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죠. 라섹을 하거나 또 라식을 하는 기존의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던 엑시머 레이저에서 쓰는 방식은 표면부터 깎아야 돼요. 펨톤은 표면부터 깎지 않고 중간에 가공을 바로 할 수 있는데, 라섹을 할 때 도수가 높으면 많이 깎아야죠. 표면부터 많이 때려서 차츰차츰 깎아나가서 결국에는 그 두께만큼 소진을 해서 굴절력을 얻는 것인데, 라섹을 그냥 펨토로 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냐, 가운데 이렇게 오려내지 않고 그냥 내가 라섹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은 각막의 모양만큼 그냥 싹둑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라섹이 되는 거죠. 펨토로 라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도 근시를 교정할 때 요즘에는 트랜스PRK라고 상피를 벗기지 않고 표면부터 그냥 쫙 깎아 나가게 되면 열 발생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엑시머 레이저가 열 발생을 최소한으로 낮춘 레이저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 그러니까 각막에 혼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게 역시나 이제 교정량이 많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펜토를 쓰면 교정량이 많든 적든 그냥 한 번에 컷만 이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라섹을 할 때, 특히 고도 근시나 난시에 라섹을 할 때도 굉장히 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도미닉이랑 이제 굉장히 반갑게 만나서 그때 당시 얘기 나눴던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서 기쁘다 말한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직접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한국에 소개되기 전에 또 이렇게 접하니까 굉장히 흥분도 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 이반과 만나서 그 세계 최저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닥터 이반도 사실 궁금했죠. 제가 에너지를 요즘에 얼마까지 내려서 쓰냐. 저는 200대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292까지 내렸다고 했더니 이반도 지금 최근에는 최저로 낮게 해서 292까지 도달했다고 한번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앞으로 조금 더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가 됩니다. 또 이런 교류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이제 수술 베드, 아토스의 수술 베드가 기존의 아마리스 레드에서 가져온 베드를 아토스로 맞게 개량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완전히 아토스 전용 베드가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 베드는 높낮이 조절이 좀 더 섬세하게 또 넓은 범위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크거나 작을 때 조작을 할 때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머리에 이렇게 높이를 좀 조절하는 그런 스펀지를 좀 넣고 높이를 좀 이렇게 올려서 수술을 하거나 약간 수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이 헤드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추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게 저같이 아마리스 레드랑 또 슈빈츠 장비인 아토스를 두 가지를 다 사용할 때 라식을 하는 경우에는 아토스 장비로 라식 플랩을 만들고 이제 옮겨서 아마리스로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을 깎고 다시 덮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베드가 이렇게 스윙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편하게 환자가 뭐 이렇게 자리를 옮기지 않고 베드만 바로 이렇게 스위칭을 해서 수술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자동화돼서 이렇게 베드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모듈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눕고 또 이제 일어날 때 좀 더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천문의학과를 방문해서 소개드렸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터를 만나서 제가 직접 조작을 해보면서 조작성이 좋더라고요. 저도 빨리 도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